네, 안녕하세요. 롬막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118대1 주부공채 학교자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름은 주원아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생. 2000년생. 와, 올해 그 25살. 대단하십니다. 저는 관광경영학과. 아, 관광경영학과 전공하셨고 네. 완전 해양경찰하고 아니 다른 거네요. 네. 오. 네, 어렸을 때 수영을 해가지고 아. 그래서 자격증을 따다가 이제 해양경찰에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 아, 취득 과정 중에서 네. 해경을 알게 됐네요. 네. 오. 그래서 해경의 어떤 부분이 조금 약간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일단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살려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가장 메리트가 컸던 것 같아요. 아, 수영. 네, 수영.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그래도 수영으로 좀 네. 누군가 살 수 있다 그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럼 공부는 언제 시작했어요? 처음 이제 저는 필기 과정. 22년도 3월에 시작을 했고 그 해에 본 10월 시험에는 필기를 떨어졌었어요. 필기 탈락. 네. 그리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3월부터 해서 이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이때 형사법은 실강을 들었고 그 다른 경찰 학원에서 육경 학원에서 형사법만 이제 실강을 들었고 그다음에 법규나 개론은 다른 학원 인강을 들었었어요. 그럼 수험 기간은 대략 8개월 됐나요? 네, 8개월. 8개월이었고 점수는 좀 어땠어요? 점수는 형사법은 그때 100점 나오고 오, 형사법은 100. 근데 개론이랑 개론이 70점, 법규가 65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산점 다 채운 상태였나요? 네. 가산점 다 3점 채우고. 채우고 그때는 서해로 쳤었어요. 아, 서해로. 좀 많이 그때 뽑을 때여서 그럼 그렇게 시작했고 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23년도? 이제 22년? 10월에 떨어지고 한 2달 정도를 놀다가 그 론박을 들으셨던 그 체력학원에서 만났던 분이 론박을 들으셔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원아치가 이때 집이 대전이죠? 대전에, 대전이 아니고 대전에서. 대전에서 그냥 공부할 때인데 대전에서 제 추천으로 그래서 론박을 알게 됐고. 네, 그래서 12월 말에 론박 그 내려가기에는 조금 그래서 온라인 관리반을 수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가 11기로. 네, 11기로. 네, 11기. 11기는 이제 지금처럼 겨울이었죠? 네. 겨울 12월에 개강하는 공관반이었고 시작을 해서 12기까지 네. 다음 기수인 12기까지 재등록을 해가지고 올해 시험에 10월에 쳤죠. 네. 그래서 23년도 10월 필기 시험 해서 이제 됐죠. 이때 이제 필기 과정에서 온라인 관리반을 네. 했는데 혹시 온라인 관리반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네, 이게 혹시 설명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실강에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시는데 실강생이랑 똑같이 주간 모의고사도 제공을 해주시고 오답노트도 제출하고 뭐 체력도 매주 제출해서 관리를 받는 건데 만약에 오답노트나 체력을 업로드하지 못하면 뭐 감점도 벌점도 받고 그렇죠. 나중엔 퇴출되는 그런 시스템. 이제 이거를 해보는 분들 이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또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또 잘 활용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 온라인 관리반을 내가 좀 이거의 효과를 좀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요? 일단 그 자기만의 그런 규칙을 자기가 잘 만들어서 그 온라인 관리만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실강생처럼 이렇게 옆에서 막 터치를 하시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몇 시에는 뭐 저는 그랬어요. 몇 시에는 오답 노트를 꼭 제출하고 체력은 매주 월요일에 꼭 업로드 할 거고 이렇게 스스로의 루틴을 정해서 그걸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MBTI J예요? 네, 제이예요. 파워 J예요? 파워제이까지. 약 J? 네. 이런 공부에서만 제이. 여행은 즉흥적이고? 네. 그래요. 또요? 그리고 그리고 MBT 모의고사를 제공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거를 저도 엄청 활용을 잘했던 게 뭐 저는 아침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가 아침엔 졸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형사법이랑 법규 개론 이렇게 세 개를 전체 범위로 해서 한 번씩 다 풀어요. 아침에 7시 반에 딱 그걸 와서 그 다음에 틀린 거나 아니면 맞아도 지문 하나라도 헷갈렸으면 그걸 다 체크를 해놓고 저는 블로그에 저만 보기로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이해가 안 갔으면 그걸 다 정리를 해서 그리고 버스 탈 때나 이럴 때 계속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점수도 다 기록해놓고. 그렇지. 처음에는 몇 점으로 해서 이렇게 갔어요? MBT. 처음에는 그래도 다 뭐 70점, 80점대 계속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뭐 법규 개론은 계속 100점 나오고 형사법이 이제 85, 90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생각보다 법규 개론 100 나오는 거 어렵죠. 네. 이 과정 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95, 90 나온다니까요. 95, 90은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가는 거고 100이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좀 근데 아까 되게 중요한 말 한 게 내가 다 맞더라도 네. 단어 하나가 정확히 모른다든지 아니면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 이것까지 보면서 했으니까 굉장히 활용을 잘한 모범생이셨네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또 온라인 관리반 또 한 분들 MBT 모의 활용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 정해놓고 해야 된다. 네, 또 있을까요? 온라인 관리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걸 누구 때문에 하세요 꼭 하는 거 있어요? 저는 11기와 12기 등록이잖아요. 그 이거 재등록. 네. 재등록 이유. 저는 그 온라인 관리반 시스템이 저한테 엄청 잘 맞았던 이유가 혼자 만약에 실강이 아니라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자기만 보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주간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실강생들이랑 섞어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실강생들 점수가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점수도 보고 그다음에 그 카페에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거 올리면 다른 사람들은 뭐 틀렸는지랑 하여튼 다른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기를 또 재등록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봤을 때 11기하고 12기 온간반을 재등록하면서 차이점이랄까? 있어요 혹시? 본인 스스로? 제 스스로 차이점. 우리가 이제 늘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을 하지만 같은 패턴이지만 그 안에서 학생들은 사실 어쩌면 익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한 번 했지만 두 번 하면 또 그 사람이 실력이 올라가고 또 분명 강의 들었지만 또 한 번 강의 들었을 때 또 다르고요.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저는 혼자 모의고사를 치니까 막 모르면 가끔 책 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12기 때는 시험도 정직하게 보려고 하고 그리고 점수도 확실히 오르기도 하고 좀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12기에 더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확실히 시험 가까워지면. 그렇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또 학생들의 네.
대한 영향이 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받았다. 그 이제 아까 22년도? 네. 25년도에는 타학원 수강을 했고 23년도에는 이제 롬박으로 수강을 했는데 요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타학원 대 어떤 롬박 본인이 이제 경험하면서 네. 어찌 보면 이제 롬박의 이런 점이 좀 다른 것 같다 수강하면서. 롬박은 조금 더 관리를 받는다는 느낌이 컸어요. 저를 챙김받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선생님이랑 약간 소통하는 느낌이 컸고, 타학원을 들을 때는 뭔가 혼자 하다 보니까 공부 습관이 좀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아 12기를 하고 12기를 하면서 점점 공부 습관도 잡아지고, 그 블로그에 정리하면서 한 것도 이제 12기 되면서부터 그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강의 그 부분 어때요? 강의 부분은 이제 본인 낯선 강의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더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 딱 필요한 것만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좀 더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하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아까 광우쌤을 오늘 그 면접반에 처음 보고 키가 이렇게 컸어 맞아. 하는데 나쌤이 책을 보면 170이나 175처럼 보인대요. 근데 제가 작은 키고 나쌤은 큰 키예요. 강보험쌤이 도시각에다가 컴플레인 걸어야겠다. 아니면 좀 장신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러니까 11기 12기니까 이제 저희가 한 기수당 4개월이니까 8개월을 수강하신 거죠? 네. 그렇죠. 4개월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 들어가서 자 이제 공부 있잖아요. 공부법 그러니까 이제 형사법부터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형사법이 몇 점 나왔죠? 저 95점. 95점. 네. 근데 확실히 6경 문제를 풀면 너무 어려웠는데 해경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확실히 기출을 좀 많이 풀고, 저도 그 MBT 풀 때 뭐 12년도 막 문제 나오고 이러면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옛날 기출. 그래서 좀 그때 많이 틀리고, 그래서 오히려 시험 보기 직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형사법이었는데 형사법 점수가 제일 잘 나왔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12년도나 21년도 이전까지는 사실은 좀 형사법이 해경에서 좀 그랬고 최근부터는 어쨌든 21년 이후부터는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출 했잖아요. 기출풀이 부분 어떻게 했어요? 기출도 똑같이 MBT로 계속 풀고 저는 뭐 형사법 다른 분들은 막 문제지 엄청 많이 푸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MBT로만 형사법을 하고, 그리고 대신 그 안에서 틀린 거를 아까처럼 블로그에다가 형사법은 제가 틀린 것만 계속 틀리더라고요. 틀린 지문만 계속 틀리고. 아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서 MBT만 했다 했으면 네. 다른 이제 뭐 육경거나 다른 기관의 타 직렬 기출은 아예 안 풀었어요? 네, 저는 안 풀었어요. 오직 해경 기출만. 네, 해경 기출만 해경 기출이 하고. MBT만. 네. 몇 번 정도 풀었어요?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제가 몰랐던 거 정리한 거를 되게 많이 받고, 막 시험 직전이나 뭐 그럴 때 보면 다음 카페나 아니면 뭐 그냥 핸드폰 하다가도 이제 형사법을 뭐 친구가 물어봐서 같이 경찰 준비하는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도 그게 궁금해지면 저는 그걸 끝까지 좀 찾아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좀 꼼꼼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문제지를 많이 안 푼 만큼. 그렇게 했더니 딱 그 하나 틀린 것도 어땠어요? 그거는
몰라서? 아니 아니면 실수? 네. 실수였구나. 네. 그거 아니었으면 거의 100 맞을 수 있었겠네요. 진짜 아쉬웠네. 그러면은 원하 씨는 형사법은 해경 그 인강 있잖아요. 형사법. 네. 인강이 보통 양이 많잖아요. 엄청. 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기본 강의 있고 네, 심화. 네, 심화, 그다음에 뭐 동영, 모의고사, 그다음에 기출 이렇게 있는데 이 인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 강의를 2번을 돌렸고 심화를 1번 돌렸는데 전 처음에 실강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실강 왜냐면 법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감 잡는 데 오래 걸려서 실강으로 이렇게 그때도 기본 2번 듣고 심화를 1번 들었는데 이제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고 다시 23년도에 시험을 준비할 때 그때 원래 보통 다시 인강을 안 들으시잖아요. 그 개념을 좀 알고 있으시면. 근데 저는 다시 해커스 결제해가지고 기본을 똑같이 또 2번을 듣고 그래서 저는 기본을 좀 잘 잡아놓다 보니까 문제를 그렇게 많이 안 풀었던 것 같아요. 김대한 쌤. 네. 근데 앞선 우리 합격자들은 네. 이 얘기를 엄청 강조했거든요. 기본 강의는 1번이면 충분하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심화도 필요 없다. 기출이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기본 강의만 1번 봐도 충분히 해경 기출은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하고 본인이 부분만 안 되는 부분만 있으면 그 부분만 찾아서 강의를 보면 된다.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도 그 해보니까 합격자분들한테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인강을 들으면서 문제를 시작해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약간 하나를 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래서 좀 고집이었긴 했는데 그래서 문제를 같이 시작 안 하고 다 기본 강의를 듣고 이렇게 차근차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결국 맞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김대한 쌤도 공부법 올리신 거 보니까 기본 강의랑 문제랑 기출풀이랑 같이 가라고 그렇게 써주셨던데.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율적인 부분에서 네네. 얘기인 것 같아요.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인강 보고 다시 기출을 풀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맞아요. 왜냐면 인강은 쭉 들었으면 다 까먹기도 하고 그럼 또 기출 풀면 또 새로우니까 다시 찾아가야 되고 다시 봐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원하 씨가 이제 그 22년도에 한 번 또 형사법을 한번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 시간이 좀 줄기는 했겠죠. 네.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은 오케이 형사법은 그 기출은 어쨌든 간에 MBT만 해서 없음 문제로 한다 하면 MBT만 엄청 많이 풀었고 거기에서 이제 오답 노트 나오면은 자동으로 오답 노트가 되어지니까 그렇죠. 자동 오답 노트. MBT 활용 잘하셨어요? 활용법. 저는 MBT 문제는 잘 활용했고 사실 오답노트는 처음에 할 줄 몰라서 이런.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저만 할 줄 몰라서 저만의 오답노트 이렇게 블로그에 한 거고. 아니 우리가 그 하실 있도록 완전 진짜 시스템 잘 만들어놨는데 와 그랬구나. 그래도 마지막에 즐겨찾기랑 해놔서 모르는 문제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MBT가 오답들이 모아져 자동으로 모아지면 이 문제들만 가지고 맞아요. 또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만의 모의고사를. 전 이걸 할 줄 몰라서. 와우. 갑자기 물을 뭐 마시고 싶네. 그랬구나. 이게 있어요 어쨌든. 맞아요. 엄청 좋아요 이거. 평상시에 컴퓨터 잘 못 쓰시.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리고 MBT가 좋았던 게 범위를 제가 부족한 부분만 따로 이제 체크해서 볼 수가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무제한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떤 뭐
학원의 모의고사를 의지하지 않아도 MBTI만 해도 충분히 역할을 해주니까요. 오케이. 그럼 법규 개론 가볼까요? 법규 회사 법규는 어땠어요? 몇 점 맞았어요? 90점. 90점. 회사 법규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법규는 일단 그 주에 올라온 강의를 보고 그다음에 한번 쓰면서 다시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간고사 보기 전 주말에 있잖아요. 주말에 그 부분만 체크를 해서 MBT를 5번씩 돌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오답노트 하고 그다음 다시 책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간평가 치면 주간평가 몇 점 나오던가요? 주간평가에 90점, 90? 네, 90점 아니 다 100점 맞을 때도 있고. 대부분 90, 100. 네. 딱 점수네? 중앙 점수네? 네. 회사법규 공부하는 그렇게 하셨고 또 뭐 회사법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회사법규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아니 꿀팁은 없고 계속 꿀팁은 그냥 없다. 계속 보고 외우고 없다 자식들아. 계속 봐라. 그리고 헷갈리는 거 이제 따로 정리해서 외우고. 정리해서 외우고. 네. 요령 피지 마라. 요령은 없다. 그런가요? 요령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그냥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메타인지라 그런 거죠. 그 학습을 내가 알고 모르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메타인지죠. 학생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본 거 있죠. 본 거를 안 거라 생각해. No! 본 거는 본 거야. 본다고 맞춘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아까 블로그에 오답 정리하셨다 했는데 네. 저는 오답 노트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거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지. how. 그리고 얼마나 좀 시간을 아낄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게 이제 우리 MBTI에 있는 자동 오답 노트가 있다는 거. 또 메모 기능도 있다는 거. 네, 맞아요. 메모 기능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그런 것들은 메모 기능 써놓고 즐겨찾기로 보내면 즐겨찾기만 누르면 다 보이니까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답니다. 어쨌든 뭐 블로그 하시면서도 어쨌든 또 이렇게 본인이 더 정성을 들였으니까 돼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해경 개론 가볼까요? 해경 개론은 어땠어요? 개론은 85점. 85점. 개론도 똑같이 법규랑 주간, 그러니까 강의 뜬 거 보고 강의 듣고 온건반 커리에 네, 맞춰서 온건반 커리에 맞춰서 음, 듣고 주간 모의고사 보기 전에 또 5번씩 시험을 혼자 보고 오답노트 하고 그랬는데 뭔가 개론은 타학원 문제집도 한 권 정도는 사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멘토나 포세이돈 네. 문제집을 추천하잖아요. 네. 그냥 중 하나 네. 한 권만 풀어봐도 되고 이렇게 하셨구나. 네. 그래서 본인 어디 거 풀었어요? 저는 둘 다 샀어요. 둘 다. 아, 저 포세이돈 샀어요. 포세이돈. 포세이돈. 포세이돈에서 하나 푸셨고 네. 기출 푸셨고 네. 기출 문제. 그 시험장에서 이제 그 새로운 문제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개론에서 사이드 문제. 어땠어요 이때 시험장에 봤을 때? 아, 저는 그래서 처음에 한 2번인가 3번부터 개론 딱 보고서는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험을. 근데 일단 최대한 잘 찍자라는 생각에 알고 있는 지식이랑 모르는 거 다 끌어다가 좀 최대한 막 찍진 않고
그것도 열심히 해서 떼었거든요. 근데 6개 정도 몰랐는데 그 3개는 맞고 3개는 그대로 틀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사이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러브. 그 이게 팩트잖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짓진 않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사이드는 내가 얼마나 기출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본인이 공부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론에 중심을 두고 공부를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랑 그다음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쌤이 설명해 주는 거를 토대로 본인이 이제 이럴 것 같아. 네. 확실하진 않아. 네. 근데 이럴 것 같아. 근데 그게 50%가 됐으니까 본인이 굉장히 그건 잘한 거죠. 근데 아마 나머지 것들도 막 본인이 고민했던 2개 중에 네, 보통 맞아요. 하나의 답이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더 실력이 끌었으면 어찌 보면 사이드가 그냥 추론해서 맞추는 것이죠. 사이드는.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필기에를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정리해보면 형사법 전체 타면은 형사법이 아까 95, 법규 90, 그 다음에 개론이 85. 총에서 6개. 이렇게 했더니 필기가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장에 네. 혹시 뭐 그 응시생들 있잖아요. 네. 그 몇 명이나 좀 이렇게 안 온 비율 같은 거 기억나요? 제가 남자 여자를 섞어서 보는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더 편했어요. 여성분들만 있으면 좀 뭔가 경쟁심에 더 불안했을 것 같은데 저 옆에가 싹 다 남자분들이 시험 치셔서 그래서 긴장이 덜 됐는데 남성분들 결시가 엄청 많았던 게 기억이 나요. 중부 남자 공채가. 여성분들은 결시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거의 없었고.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점수가 지금 그 몇 명 붙었죠? 그래서 3명 붙었나요? 네. 3명이 필기 합격을 했고, 그 중에 본인이 혹시 몇 등인지 제가 기억나요? 그 필기 컷이 떴는데 제 점수였어요. 음. 그래서 제가 문 닫고 들어간 케이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필기를 네. 입성을 하게 되었답니다. 필기를 준비하는 네. 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우선 필기적인 네. 부분에서 오답 노트랑 회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는 양보다 약간 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순공 시간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는데 어땠어요, 승부 시간이? 저는 평소에는 7, 8시간 하고 시험 때 다가와서는 9시간, 다가왔다는 게 10시간? 어느 정도? 시험. 2달 전? 이때는 9시간, 10시간 하고 10시간 넘긴 적이 그렇게 없어요. 사실 많이는 하지 않았는데 원래 그 네. 10시간 되면 이제 해롱해롱지나요? 눈이 풀리고? 네, 집중이 아예 안 돼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10시간 정도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엄청 활용하고 집중하려고 했거든요. 쉬는 시간도 최대한 안 가지려고 하고 핸드폰도 안 보고 집중. 네, 집중을 엄청 해서 저 시간에 많이 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핸드폰이 안 하고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롬박 5% 오란 소리예요. 롬박 5%는 핸드폰도 뺏어주지, 눈 감고 있으면 가서 뒤에서 뺨도 때려주지. 네, 공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집중해서 했다. 네. 라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였고, 순공이 나는 길지 않았다. 그런 불구하고도 집중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거였고, 오답 노트가 해서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오답 노트 하고 싶어. 네. 알았어. 오답 중요한지 알겠어. 그럼 오답 노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
저는 제가 틀린 문제를 캡처를 한 다음에 블로그에 그걸 사진을 첨부하고 그다음 밑에 해설을 써요. 근데 제가 좀 알기 쉽게 저만 뭐라 해야지? 나만 해설? 네, 형식적인 정리보다 제가 외우기 쉽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도 헷갈린 순간이 진짜 1초라도 있었으면 그것도 다 정리하고. 기록을 했다는 말이죠? 네, 기록을 했죠. 정리보다. 아, 이게 MBT 다 있다고. 그리고 MBT는 제가 밤에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런 걸 봤죠. 계속 공부하기보다는 그런 걸 읽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전에 민채가 그걸 하더라고. 그날 공부를 한 거를 그날 오너우트를 만들고 그거를 잘 때 다 읽은 다음에 암기가 다 되면은 버렸던 뭐 찢어서 다시는 안 보겠다 하는 정도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너우트를 완전 달달달 내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비슷하네요, 민채나. 회독 그러면 회독은 어떻게 하는데? 저는 그 룸바 파이널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했어요. 선생님이 짜주신 회독수 마지막에 21회독인가 그거. 9회독. 아 9회독 그거대로. 이거 안 지켜서 하는 많았을걸. 엄청 범위가 마지막에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니까 이렇게 보면. 했잖아요, 원하 씨는. 근데 제가 진행해보면 이게 돼? 처음 보면 이게 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쵸? 보는 처음에는 약간 좀 이게 될까 생각은 했나요? 저는 처음보다는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형사법은 이제 좀 기본기가 잡혀있으면 계속 그 점수가 보통 나오니까 형사법보다는 개론이랑 법규 먼저 그 회독은 꼭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거를 쌤이 이제 잡아놓은 대로 했잖아요. 네. 근데 해보니까 회독의 중요성을 어디서 느꼈어요? 이게 점점 나중 되면 빨라져요. 회독도 빨라지고 그 찍을 때도 그 제가 좀 알고 있는 이론을 이제 끌어다가 했잖아요. 그게 좀 전 기본서를 많이 읽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회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보면은 괴로운 저 기본서가 얇잖아요. 네. 근데 기본서도 시험에 나온 영역이 있고 아직 안 나온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 기본서를 어떻게 회독했어요? 다 봤어요? 우리 개론 기본서.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강의해 주시고 중요한 것만 보다가 그래도 마지막엔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는 다시 중요한 것만 보고 이렇게. 근데 추천해주기는 기본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보는 게 좋죠. 다 꼼꼼하게. 시험 나온 거는 당연한 거. 우리가 책이 막 두꺼우면 다 보란 말은 못하지만 딱 이게 얇잖아요, 컴팩트하게. 그거니까 다 보면 사이드를 보더라도 그 사이드까지 보는 게 사이드 우리 기본서를 촘촘하게 보는 애들은 사이드 문제 봤을 때 안 본 게 보여. 그러니까 익숙치 않아. 그건 일단 답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그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말이 어폐가 이상해. 나는 기출문제 본 적이 없고 기본서 읽은 적이 없어. 이렇게 해서 어색해. 그게 대부분이 뭐겠어요? 출제자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바꿔지는 것들이지. 그 감을 익히는 건 결국은 이제 실력인 거죠. 실력이 귀결돼요. 그 실력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회독. 그러니까 이론과 기출문제. 회독을 통해 실력을 쌓으면 사이드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상하니까 일단 안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왜 이게 답이고 왜 아니고를 모르면 그냥 문답식으로 가버리면 그쵸? 이걸 생각을 없는 거잖아. 생각 없이 문제 풀면
그건 그냥 노동이 되겠죠. 그 생각을 하면서 정답과 오답을 향해 가는 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 한 번 더 짚어드린 거예요. 원하 씨가 문제를 풀 때 그냥 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 동안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무조건 가져갔다 그랬잖아.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생각을 했다는 거지. 꼼꼼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 문제 풀면서. 그게 난 느껴지니까. 근데 보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118대 1을 보고 여러분들은 과연 멘탈이 안 늘릴 수 있을까? 저게 내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원하시는 만의 꿀팁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인터뷰 감사합니다.